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자, 오늘은 82과 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씬은 사실 베트남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보통은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에서 공손하게 표현할 때 까먼 하지 않고 씬 까먼이라고 하는 것처럼 까먼보다는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씬을 쓰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씬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손하게 표현할 땐 씬 쓰면 된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베트남어의 공손 화법을 표현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씬을 동사 앞에 써서 아주 단순하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매일 강조했던 인칭대명사, 즉 상대를 호칭하고 나를 부를 때 그 호칭법을 써서 경어법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손하게 표현을 할 때는 나를 낮추고 상대는 높이겠죠. 그 다음에 저는 남쪽 사이공에서 살아서 이 말을 안 썼었어요. 근데 북쪽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예, 제가 연수생 분들이 북쪽에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단어를 쓰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장 맨 끝에다가 아를 쓰잖아요. 아에다 성조가정 낮고 하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그럼 오늘의 그 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조명을 샀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써봐서 여기 조명이 여기 지금 여기 비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여기다 조명인데 써봤는데 글자는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이 조명이 칠판에 안 비칠까요? 네. 그래서 씬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씬이라는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뭘 요청하다, 뭘 부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쓰이는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씬 메띠안. 첫 번째, 씬 여기 나오죠? 씬하고 매 엄마. 그 다음에 띠안 돈이죠. 띠안 TIEN 사카 타고 내려고 씬 메띠안, 즉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신메띠안.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요거가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돼가지고 신메띠안 해도 되지만 신땡메 해도 된다. 베트남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왔다리 갔다리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그냥 어순이 좀 틀려도 다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도 그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런 경우에 쓰인다. 취업 지원서라는 뜻의 그 표현을 써보면 넌 오에다가 쉼표가 쓰고요. 넌 xin việc làm. 여기 신이 나오죠. 넌 xin việc làm 해서 việc 성조 가장 낮고 람 성조 내리고 해서, 람이란 말은 뜻이 많죠. 참 중요한 단어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việc 제가 VIC 하고 내린 거 요걸 쓴 거예요. 그래서 람이란 말은 뭘 하다, 일하다, 만들다, 뭐 하게 하다 뜻이 많아요. 여기서 뭐 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하다라는 말을 동사를 만들어주는 말이 việc làm 이 되고, viec도 물론 일이라는 뜻이 되는데 việc làm 하면 일자리 또는 일이라는 뜻이 되고요. xin 하고 너는 application 지원서, 신청서라는 말이 돼서 이 문장의 뜻은 취업 지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요청하는 지원서, 즉 취업 지원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씬이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저 요즘에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드라마를 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95년도, 96년도 언제 공부를 시작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권이 다 말소돼가지고 그 여권에 지금 있지도 않는데, 베트남에 8년 있고, 베트남 8년 있었을 때 베트남 말을 저는 그때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맨날 거기 있으면 베트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어디 가도 베트남 말, 여기 봐도 베트남어, 저기 봐도 베트남어,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하지 시험 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고, 뭐 안 하면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 베트남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 유학생 중에 하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재미없어.
가요를 들으면 전혀 안 들려요. 성조랑 섞여가지고 멜로디가. 그리고 이제 와서도 한참 뭐 10년이 지나도 뉴스도 뭐든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나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 이제 요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들려요. 예,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이야. 사정할게. 이 문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남자 탤런트가 얘기를 했냐면 안시남다이 나이하고 나이 A의 삭갓하고 성조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지금 남자가 얘기하는 거고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니 M에게 부탁할게. 내가 사정할게. 부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이는 나이라는 말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이 문장의 강조죠. 그냥 단순히 나는 너한테 부탁한다 이런 말이지만 나이 하면 좀 더 강조해서 쓰는 그런 뉘앙스에 정말 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맨 끝에 써요. 근데 이 나이라는 말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을 나타내서 그분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장소에 거기도 되고 또 그때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의문사, 예를 들면 no, 어디라는 의문사나 또는 the, 무엇이라는 의문사와 결합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해요. 이것도 우리말로 참 표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관용적인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외국어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울 뿐이에요. 그래서 나이 또는 지에다가 나이를 쓰면 뭔가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걸 표시해서 예를 들면 어디가? 그러면 엠디다우다이 이렇게 뭐해? 안당람지다이 그렇게 관용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쓰는 말이에요. 나이. 그리고 이 나이와 같은 뜻. 나이는 하노이 북쪽에서 쓰는 말이고요. 남쪽에서는 Y인데 남쪽은 발음이 좀 흐리멍덩하지요. 발음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Y인데 V가 탈락해서 얘가 반모음 I가 돼서 발음을 남쪽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안디다우 Y 이래야 되는데 안디다우 야이 그래요. 안디다우 야이. 그리고 또 요거랑 같은 말은 너 또는 하노이 말에 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와 결합해서 현재 상황, 현재 진행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론적으로 얘기했던 씬이라는 거, 되게 간단해요. 우리말,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한국말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나라 말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인사할 때 굿바이라는 말을 할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제 떠날 때 가야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속으로 막 웃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 진짜 어려워요. 근데 베트남 말은 단어가 변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 말을 따따닥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순서가 틀려도 어느 때 또 맞아.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언어가 더 고급 언어라는 건 없고 모든 언어는 다 소중하고 다 그 나라만의 그 고유한 그 특성을 가진 언어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말보단 베트남어가 그래도 심플하다. 물론 베트남어도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씬이라는 말을 공손하게 그냥 단순하게 동사에다가 쓰면은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신까먼 하면 돼. 까먼 해도 되는데 이제 친한 사람끼리는 그냥 까먼 해도 되는데 그 신까먼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이제 giới thiệu 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개하다 이런 말이라면 giới thiệu giới 올라가고 thiệu 가장 낮고 소개하다는 giới thiệu 근데 giới thiệu 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볼 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당연한 말인데 베트남 분들은 뜨라는 말 TU의 쉼표하고 성조 가장 낮고 뜨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뜨라는 말은 한자 어원으로 스스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다 즉 영어로 by myself 그래서 나 스스로 소개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 누가 소개해 줍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쓴다. 그래서 뜨라는 말을 써서 동사를 쓰면 내가 스스로 뭐 하다 그래서 뜨 아까 배웠던 람을 쓰면 뜨람 내가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다 그런 말로 뜨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씬이라는 말만 써도 되는데 동사 앞에다가 씬하고 동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씬득 하면 좀 더 공손하다. 이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씬득, 예를 들어서 씬득,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회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씬득 bắt đầu 다 아시죠? start 할 때 씬 bắt đầu 하지 않고 씬득 bắt đầ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 씬득, 깨톡 이런 식으로 깨톡 아시죠? finish라는 말로 씬득 해서 씬에다가 득을 쓰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거는 일하면서 알았던 아주 특이한 표현. 북쪽 분들이 하는 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그 휴대용품 중에 물티슈가 있어요. 항상 물티슈를 갖고 다녀요. 물티슈뿐만 아니라 제 가방은 항상 이렇게 기저귀 가방처럼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티슈예요. 네. 불편하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필요한데 없으면 너무 불편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구두를 신고 가다가 뒤에가 그 뒤꿈치가 까졌는데 반창고가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반창고도 꼭 갖고 다니죠. 근데 이제 물티슈가 있는데 전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면 닦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안 닦으면은 얼룩지잖아요. 저는 얼룩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물티슈를 갖고 다니는데 제가 물티슈를 빌려줬더니 그 베트남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랫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엠센 이러는 거예요. 뭔 뜻이지? 엠신?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야. 엠신? 엠신? 뭘 달라는 건가? 그랬더니 이게 베트남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물론 이때 말하는 사람이 M이니까 이 사람은 저보다 손 안 할 사람이겠죠. 그럼 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어쩌다가 들은 거예요. 쩌지신 여자일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손 이 사람한테는 쩌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신 또는 남자일 경우에는 안이겠죠. 쩌라는 말은 여기서 주다가 아니라 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게 해줘. 즉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참 멋진 베트남 말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쪽에서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씬, 공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공손발화 동사 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이거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말 걸다 하라는 말. 저도 이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